마법이에요. 힐링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런 가방은 사지 마세요 2022 신상편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워낙 명품백 가격이 오르기도 했고 한 번 사면 오랫동안 잘 사용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들을 피해가면 장롱템을 예방할 수 있는지 제가 가방을 한 1000개 정도를 사보면서 느꼈던 아주 뼈저리게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꿀팁들을 오늘 대방출해보도록 할게요. 함께 해볼까요? 이 가방은 컬러도 튀고 쉐입도 튀는 정말 포인트 제대로인 가방이에요. 이런 가방을 막상 딱 샀다가 장롱템으로 직행하는 경우를 제가 정말 많이 봤고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템이면서도 오래 쓸 수 있는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색상이 튄다면 라인은 스테디로, 모양이 굉장히 독특하다면 색상을 무난한 블랙, 카멜, 아이보리 등등 이런 컬러들로 고르시면 좋습니다. 이런 가방들은 어떤 분들이 언제 사고 후회를 하느냐, 가방을 한두 개 산 이후에 이번에는 나는 좀 포인트 되는 거 사고 싶은데? 라는 마음을 딱 먹은 순간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고 포인트만 보이거든요. 막상 사놓고 보면 내가 이걸 왜 샀지? 저도 한 가방을 사기 시작한 지 2, 3년 차 됐을 때 갑자기 막 금색, 자수가 그려진 거 이런 아이템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용PD님이 막 말렸어요. 아니야, 이 가방은 정말 초신상 아이템인데요. 바이브백 자체도 신상인데 마이크로 사이즈가 이번에 또 나왔더라고요. 일단 화이트 핸들 관리 때문에 이 가격이면 디올의 레이디나 카로, 몽테뉴를 살 것 같아요. 마이크로인데도 355만 원이고 손에 나는 화장품을 하나도 안 묻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만 사는 걸로. 라피아는 대표적인 여름 소재잖아요. 딱 이맘때쯤부터 사고 싶어지는. 근데 워낙 여름 하다 보니까 가을, 겨울에는 손이 안 가요. 199만 원은 라피아만을 위해 쓰기에는 좀 아깝다. 그래서 어떤 라피아를 사면 좋으냐, 라피아가 특히 저렴하게 나오는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매번 보여드렸던 로에베나 클로에 우디백, 하이디 소녀 같은 그런 감성까지 느껴지는 라피아 백이더라고요. 60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이걸 3개 살 수 있어요. 3년 동안 새로운 가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시즌 제품은 가격대가 높은 가방보다는 가성비 위주로 좀 더 예산을 아끼고 싶다 하면 디자이너백 브랜드에서도 예쁜 아이템이 정말 많습니다. 구찌 이 신상백은 버버리 투포켓 백과 핸들 부분이 비슷해요. 디자인적으로 예쁜 포인트지만 제가 이 가방을 골라온 이유도 바로 이 핸들에 있습니다. 핸들이 생각보다 불편하더라고요. 손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항상 잡고 있어야 하는데 이게 맨날 잡고 있기가 여간 불편한 거 아시죠? 그렇다고 스트랩으로 매자니 토트백용으로 나온 디자인이라서 그런지 예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하게 손으로 계속 들고 다녀야 하는 가방이라서 생각보다 데일리로 적합하지 않다. 이 핸들 포인트가 정말 예쁘지만 계륵과도 같은 존재예요. 조금 더 크게 만들면 그럼 또 디자인적으로 안 예쁘겠죠? 발렌시아가에서 굉장히 무던한 느낌의 신상이 나왔더라고요. 발렌시아가의 헤리티지가 별로 느껴지지도 않을 뿐더러 옆면이 얇은 걸로 봐서 실용성도 막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완전한 신상 제품은 또 언제 쏙 들어가 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보류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나마 미니백보다는 한 사이즈 큰 미디움이 좀 호보백으로 수납 좋게 활용하기엔 좋을 것 같아요. 이 미우미우 가방은 진짜 러블리해요. 그렇지만 정말 소중하게 다뤄줘야 할 것만 같은 소재감. 한 번이라도 가방에 뭘 묻힌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참으셔야 합니다. 디올에서 신상 컬러로 오렌지가 나왔더라고요. 깊게 익은 오렌지에 과즙미 터지는 색상인데요. 제가 다양한 컬러의 가방을 사용해본 결과 오렌지만큼 매칭하기 힘든 컬러가 없어요. 레드는 그래도 네이비 계열이나 블랙이랑 매칭하면 시크하게 딱 어울리는 느낌인데 오렌지는 뭔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그니처 가방임에도 불구하고 이 오렌지 컬러는 과감하게 패스. 팬디의 시퀸백인데요. 이 시퀸이 정말 블링블링하게 한 가지 색상도 아니고 자세히 보면 그라데이션처럼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가방은 일단 관리가 어렵다는 점. 이 하나가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구멍이 뿅! 그리고 워낙 블링블링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파티 문화가 별로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를 막상 마음에 들어서 산다 해도 들고 갈 곳이 없습니다. 집에서 혼자 런웨이 해야 돼요. 좀 사용하기에 어려우면서도 관리까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소재의 가방은 비추입니다. 그리고 또 골드 컬러의 가방이 브랜드에서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딱 한 번 사봤어요. 아시죠? 후에템에 나왔던 프라다 골드 가방. 디자인이 굉장히 시그니처라서 괜찮겠지 하고 샀는데 그 골드조차 관리는 어렵더라고요. 웬만하면 골드, 실버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가방은 루이비통 신상 루프백인데요.
있는데요. 그중에 이 두 컬러는 워낙 계절을 많이 탈 것 같은 컬러감이더라고요. 이런 텍스처는 겨울에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신상 가방을 살 때에는 컬러는 좀 클래식하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번에는 미우미우인데요. 마드라스 숄더백이에요. 저번에 보여드린 핑크 핫템과 딱 대조되는 완전 무난템. 정말 무난하고 미우미우의 헤리티지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320만 원대예요. 저라면 이 가격대로 이 가방을 사지 않을 것 같아요. 비슷한 스타일로는 스테디면서 마테라스의 포인트도 들어간 컨피덴셜 라인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혹은 완전 가성비템 99만 원짜리 스피릿 라인의 미니백인데요. 헤리티지, 크기, 가격 완벽합니다. 이건 바로 달려가고 싶어요. 이 가방을 3개 살 수 있어요. 아까 마드라스 가격이면. 버버리의 신상인데요. 정말 심플하고 깔끔하고 세련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심심하지 않나. 이 버버리의 TV 로고 말고는 여백이 너무 많아요. 이런 스타일은 좀 오래 기다리면 아울렛에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 참고하세요. 이랬는데 안 나올 수 있죠. 책임지시나요? 그러니까 율러피셜입니다. 이 소재는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소재입니다. 메탈 효과의 카프스킨인데요. 이번 시즌에 다양한 가방에 보테가에서 딱 이 신상 컬러가 적용돼서 나왔더라고요. 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색종이 중에 고급 색종이 아시죠? 그런 느낌. 실제로 보면 카프스킨이다 보니까 아우라가 좀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소화하기에 너무 어렵지 않나. 신상 다이앤백인데요. 가방 자체는 굉장히 예뻐요. 제가 이 가방을 가져온 이유는 가죽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예요. 카우하이드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쁘지만 정말 관리가 어려운. 관리가 어렵기로 치면 탑 3 안에 들지 않을까. 천연 카우하이드 가죽은 가공을 최소화한 가죽이거든요. 우리가 선크림 안 바르고 밖에 나가면 살이 막 얼룩덜룩하게 타잖아요. 그것처럼 핸들이랑 이런 가죽 덧대어진 부분들이 얼룩덜룩하게 점점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선크림처럼 코팅제를 발라주고 사용을 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만큼 관리하기가 까다로운 백이에요. 카우하이드 가죽 관련된 콘텐츠는 또 따로 준비를 해오도록 할게요. 얘기가 나온 김에 루이비통에서 튼튼한 가죽 순을 말씀드리면 앙프랭트, 에피, 그레이니 카프스킨, 마지막 카우하이드입니다. 특히 앙프랭트는 그레이니한 베이스에 음각으로 모노그램까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진짜 스크래치가 안 나고 스크래치가 나더라도 티가 안 납니다. 잘 안 보여요. 이 가방은 딱 나왔을 때부터 이건 좀 오래 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클래식한 쉐입에 팬디 시그니처까지 딱 들어있는 스테디 프리패스템? 이번에는 핫핑크, 제가 진짜 좋아하는 컬러로 딱 나왔는데 아쉬운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핸들이 돌침대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시죠? 옥침대 같은 느낌. 이런 2% 아쉬운 템은 한 번만 더 기다려보는 걸로. 다음 시즌에는 또 핸들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바이브 라인에서 아까 마이크로백 말고 버킷백도 새로 나왔는데요. 마이크로 버킷인데 355. 이 가방은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패스. 브랜드 측에서 영상을 보게 되면 제가 뭔데 패스라 말아요. 가격과 나의 예산 상태 그리고 매일매일 들고 여기저기 잘 어울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단점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번 런웨이에 올라온 신제품인데요. 원스터드 백이에요. 스터드 하면 또 발렌티노잖아요. 매 시즌 이 스터드를 변형하고 크기를 바꾸고 컬러를 바꿔서 새로운 신상을 내놓는데 이번에는 하나 딱 가운데 이렇게 스터드를 박아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신선함에 정말 큰 박수를. 신선한 건 신선한 거고 살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날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아닌가 가방이. 독수리 부리 같기도 하고요. 쉽사리 도전하기 어렵겠다. 또 실제로 보면 어떤 느낌일지 좀 궁금하긴 해요.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든다 하시면 체인백보다는 탑핸들백. 가격도 더 안정적이고 좀 시선이 더 분산돼서 들고 다니기에도 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동그라미 눈을 잘 지켜봅시다. 과연 다음 시즌엔 어떻게 바뀌는지. 이번에는 클로에의 캐시 크로스백인데요. 핸들로 이렇게 딱 끼워서 클러치처럼도 들 수 있는 백이에요. 근데 가격이 사이즈 대비 아쉬워요. 클로에가 워낙 가성비 좋은 오지 라인이라든지 이런 가방들을 계속 내놓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아진 저로서는 선뜻 구매가 어려운 가격인 것 같아요. 이 가격대라면 차라리 사이즈라도 큰 에디트 백이 낫지 않을까 하고 봤는데 또 디자인이 살짝 애매해서 패스. 로에베에서 또 이번에 회심의 신상을 내놓았습니다.
호보백 열풍에 나도 한번 하고 탁 올라온 한 발을 내디딘 백인데요. 이 가방의 아쉬운 점은 강렬한 로고 플레이 때문에 오히려 로에베의 매력이 좀 반감되더라고요. 같은 라인 중에서 가죽으로 된 루나백은 스트랩에 레터링과 로고 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바디 쪽은 로에베의 고급진 가죽으로 쫙 들어가 있어서 훨씬 나아요. 그치만 또 가격이 40만 원이나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2% 아쉽단 말이죠. 같은 가격이면 제가 고민 없이 여러분 이 가죽 라인입니다. 짱! 이렇게 했을 텐데 셀린느 아바백이 비슷한 호보백의 선두주자로서 한 200만 원대로 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 이 로에베 호보백이 더 비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디올에서 이번에 레이디백의 신상 버전인 디조이 레이디백을 선보였어요. 바비 이스트 웨스트백의 뒤를 이은 레이디백을 가로로 늘린 듯한 디자인입니다. 바비 이스트 웨스트는 둥글둥글해서 그런지 가로로 쫙 늘린 느낌이 좀 귀엽고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 레이디 디조이 백은 사각형 쉐입이 워낙 익숙해서 그런지 화면을 눌러놓은 듯한 느낌? 아무래도 이 가격대로 굳이 이 신상을 살 거면 레이디 디라이트 백이나 레이디 디올 기존 스테디템 이 가방을 사는 게 훨씬 더 오랫동안 쓰기 좋지 않을까. 이미 레이디 백도 있고 디라이트 백도 있고 근데 나 디올이 너무 좋고 레이디를 하나 더 사고 싶어 하는 분들 깨도 레이디백 다른 컬러가 낫지 않나. 눈에 익숙해지면 괜찮아질까요? 처음에 딱 유행할 때는 저게 뭐야 나 저거 절대 안 해 막 이러는데 어느 순간 한 1년 지나면 저거 예쁘네 이러고 주섬주섬 막 사입고 있는 율리니 여러분, 오늘 장롱템 피하기 영상을 함께 해봤는데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혹시 이 가방을 사신 분이 계시다면 잘 사용하고 계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니까 후기 남겨주세요. 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뿅!